현재 안철수가 있건 없건 그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당이 똘똘 뭉쳐서 어떤 제보 조작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씻고 나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씻김국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재등판하게 되면 오히려 저런 몰상식한 놈들이 있나 하는 그런 시선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다른 여타의 주자들이나 다른 당내의 반발, 심지어는 어떻게 창업 출당론 뭐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앙돼 있고, 이게 바로 어쩌면 국민의당 분당의 시작. 그러니까 저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 끝도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이상보다는 그야말로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의 연합으로 뭉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게 출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헌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룸을 확보해서 정치적인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거나, 그것을 통해서 호남에서의 지방선거를 좀 도모해보거나 뭐 이런 등등인데, 그 모든 가능성이 딱 닫혀버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혼자 그냥 잠깐 무소속으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유혹과 고통을 상당히 강제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는가. 안철수 씨가 진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등판이 아니고요.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당 매니아들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전 당이 나서갖고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 올라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안철수가 돌아오면서 극심한 내용에 빠졌다. 그러면 지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급기야는 바른정당과의 일부 분당에서 합당 연대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이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실제로 합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나와서. 무슨 합당입니까? 아니, 합당이 아니라 잠깐만요. 릴렉스. 그중에는 분명히 여당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입당이죠. 입당, 어쨌건 입당 이런 개념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차라리 혼자 나와 있는 것이 낫겠다는 고민을 저는 할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요? 네. 관망하는 거죠,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들은 남아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나 이게 이렇게 묶여있다가 난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상당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내년에 출마해야 될 의원들의 경우는 당을 선택을 강요받죠. 근데 국민의당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무소속으로 가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무소속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워낙에 높은 관계로 무소속으로 해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갈 수는 없고 탈당해서 복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된다면 쪽에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은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당이라는 틀에 묶여 있을 때 나의 행보가 너무나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발이 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에 나갈 때 자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김광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북 도의회 같은 데서 이제 도의원 하다가 분당되고 나니까 이제 뭐 지역 정가도 반으로 쪼개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공천을 할 때 도의원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끌어올리는 뭐 그런 형태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일단 분당이 잘 된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게 뭐냐면, 지역 정치 물갈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호남 쪽에서 저희들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만 한 적 있거든요.
광주 남구의회 칼부림 난동 사건, 그게 국민의당 구의원이었는데 그분 최근에 사퇴했거든요. 한데 그런 지역에 가면은 새누리당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반발이 심할 거고. 근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효용성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과반 쥐고 있으면 국정 운영은 훨씬 쉬워지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그분들 들어오면은요. 국정 운영은 쉬울지 모르지만 당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은 국민의 지지를 보고 이렇게 가야죠. 그 한석 두석 아쉽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긴. 어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한 셈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니되옵니다. 제가 지금 대변인님 보고 느꼈네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더 심하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흡수나 합당 이런 건 거의 잘 안 되겠구나. 네. 근데 흡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선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탈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단은 가시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예측하기는 그렇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네, 그걸 진짜.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합당이라는 형태, 어떤 세력으로서의 결합하는 형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건 나 절대 반대죠. 근데 이런 측면 있잖아요. 지금 유승민이 뭐 그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이야 이제 정권 초기니까 협조할 건 협조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가 바른정당하고 붙었다. 그래서 만약에요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같은 규모가 되고 현재 잔존하는 국민의당은 한 20석 정도 돼가지고 합치면은 이제 민주 세력이라고 부를 만한 쪽이 한 140석 정도. 그리고 20석이 바른정당으로 부르면 그쪽이 한 40석 되고 그런 모양새로 가면 국정운영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당론이 있거나 그래서 이게 전부 국회 표결 같은데 이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그게 160석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쪽 20석 정도를 안철수가 끌고 간다고 하면 이쪽이 표가 불리해지면 건건이 이제 표결하면 무조건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봐야죠. 바른정당이 통으로 자유한국당 화된다? 통이 아니라 반 쪼개져 가지고 그쪽으로 20석이 붙고 아니 그러니까 표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분들하고 무소속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우리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산술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분화가 생기겠죠. 정치 어렵다 진짜. 이거 어떻게 막 딱 정리해줄 사람 없나요? 없네요. 네. 그냥 국민들이 바른 정당 이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의 힘을 계속 주고 여론을 몰아가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돌파. 하여간 지금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 하나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어떤 강렬한 생존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그 이후에 개헌 국면이 됐던 또 그 이후까지를 바라보건 또 정치적인 복귀를 바라보건 조금 더 확고한 야행보, 현재까지 최근에 국민의당이 보이는 것보다는 더 확고한 야성 행보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야성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저기지 반대를 더 하면 반대하는 반대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꼴통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쉽게 거죠. 얘기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야 쪽 바른정당 지금 여야 개념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우리가 옛날 야당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쪽으로 그 용어를 서서,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더 보수화할 것이다. 네. 아까 얘기대로 하면 더 보수화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의 선택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본인들이 각각 개별 정치적 사안이라든가 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것들이 이제 좀 명료해져면서 사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이 이루어져 가겠죠. 예. 어쨌거나 안철수 씨가 선택지가 지금 만약에 당대표 나가서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천정배 정동영이 단일화해도 어렵다는 거죠. 두 분 생각에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당화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현재까지. 근데 권력구조상 박지원 전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천정배 정동영 일반 정서로만 보면 국민의당도 지지를 했던 대선 때 지지를 했던 층의 정서로만 보면 반안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지했던 어떤 호남층의 정서로 보면 근데 워낙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또 당 자체가 뭐 정상적인 민주화가 되면서 정상적인 틀이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지역위원장 구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안철수 처음에 창업주가 다수겠죠. 그러다가 끔찍한 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달쯤에 나 서울시장 나갈래라든지 이분의 선택은 분명히 있을 것 같죠. 재보궐선거를 나오거나 지방선거에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 한 번 더 나오거나 이제는 박원순 네가 나한테 양보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떼쓰는 거죠. 애가 떼쓰듯이 하는 건데 저는 국회의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시장은 저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넘어섰다니까요. 그 경지를. 아이 그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그 하긴. DY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두들겨 맞고 지금 복귀한다. 그럼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잊혀진다 그런 거는. 그리고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낼 다양한 이제 전술구사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 DY가 영국에 가 있다가 들어와서 전주에 가서 뼈를 묻었잖아요. 정동영. 예. 그거랑 크게 안 달라요 지금. 그러네. 참. 불과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치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렇죠. 예. 최소한 국민 눈치는 본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정동영이에요. 그렇게 몰락이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란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본인이 깎아먹고 있는 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샘플을 보여준 거였잖아요. 당선 당장 안 되더라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국민들과 그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부산 같은 데 계속 출마하고 하면서 정치적인 자산의 크기를 늘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국민적으로 지지가 붙었던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잊혀지는 게 두렵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선당후사 이런 표현 썼지만 사실은 그 정동영 전 의장이 이렇게 표현했죠. 선사후공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도 그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이인재 의원 얘기했고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이 정동영 의원 얘기했고 등등 했는데 처음에 이제 큰 정치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선택을 했을 때 개별 전투에서는 이긴 적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도. 이인재 의원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개별 지역구 전투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 개별 지역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큰 정치의 흐름을 바꾸거나 큰 정치에서의 지지도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쭉 그것이 이렇게 법칙적으로 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복귀를 해서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지지도의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큰 정치, 국민의 어떤 큰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서의 쐐기를 이제 박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아닌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 대표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게 출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헌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룸을 확보해서 정치적인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거나 그것을 통해서 호남에서의 지방선거를 좀 도모해보거나 뭐 이런 등등인데 그 모든 가능성이 딱 닫혀버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차라리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혼자 그냥 잠깐 무소속으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유혹과 고통을 상당히 강제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는가. 안철수 씨가 진짜 가 워낙에 높은 관계로 무소속으로 해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갈 수는 없고 탈당해서 복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된다면 쪽에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은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당이라는 틀에 묶여 있을 때 나의 행보가 너무나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 심리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발이 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에 나갈 때 자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김광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북 도의회 같은 데서 이제 도의원 하다가 분당되고 나니까 이제 뭐 지역 정가도 반으로 쪼개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공천을 할 때 도의원에서 이렇게 차출해서 끌어올리는 뭐 그런 형태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일단 분당이 잘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뭐냐면 근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등판이 아니고요.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당 매니아들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전 당이 나서갖고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 올라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지금 제보 조작 사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안철수가 돌아오면서 극심한 내용에 빠졌다. 그러면 지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급기야는 바른정당과의 일부 분당에서 합당 연대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 국민의당이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현재 안철수가 있건 없건 그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당이 똘똘 뭉쳐서 어떤 제보 조작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씻고 나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씻김국 같은 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재등판하게 되면 오히려 저런 멀상식한 놈들이 있나 하는 그런 시선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논리로 다른 여타의 주자들이나 다른 당내의 반발, 심지어는 어떻게 창업주 출당론 뭐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격앙돼 있고 이게 바로 어쩌면 국민의당 분당의 시작. 그러니까 저게 이제 네. 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 끝도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이 이상보다는 그야말로 필요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의 연합으로 뭉쳤던 거기 때문에 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실제로 합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나와서 무슨 합당입니까? 아니 합당이 아니라 잠깐만요. 릴렉스. 그 중에는 분명히 여당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입당이죠. 입당 어쨌건 입당 이런 개념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 일단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차라리 혼자 나와 있는 것이 낫겠다는 고민을 전 할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요? 네. 관망하는 거죠 일단. 무소속으로 아니, 의원들은 그게 남아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나 이게 이렇게 묶여 있다가 난 어떡하나 하는 고민을 상당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내년에 출마해야 될 의원들의 경우는 당을 선택을 강요받죠. 근데 국민의당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무소속으로 가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무소속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